찾아보면 펜벤다졸 같이 말기암 환자들이 혹할 만한 것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숙이나 간증으로 시작하여 일부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로 이슈가 되고 시간이 지나 이게 마치 신비의 명약인 듯이 살이 붙고 점점 종교화가 되죠. 그리고 결국 대부분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고 시간이 지나 해프닝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자, 한두 달 전부터 펜벤다졸이 큰 이슈였죠. 저는 솔직히 처음엔 쟁점이 뭔지 별 관심도 없었고 알고 나서도 곧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시간만 지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오해가 쌓이는 양상이라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2016년도 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은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동시 복용을 했죠. 3개월 시한부 상태였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완전 관해 상태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게 여러 매체를 타고 유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펜벤다졸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간략하게 또 한번 알아봅시다. 펜벤다졸은 기본적으로 벤지미다졸 계통의 구충제 약인데 이 벤지미다졸이 세포의 마이크로튜뷸에 작용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펜벤다졸이라는 약은 항암제 용량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고 항암제로서의 FDA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항암제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의 효용과 부작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음모론이 딱 등장합니다. 펜벤다졸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추천수 많이 받은 댓글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사는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인데 유튜브의 위력에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제목의 기사예요. 기사의 작은 제목은 모든 의료단체 부작용 경고에도 절박한 환자들 경험담에 현혹돼 라고 되어 있네요. 댓글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절박한 것은 의료계. 암으로 버는 돈이 얼만데 치료제가 나올수록 그냥 둘 수 없지.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의학계는 암치료 위주로 간다고. 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 나 같은 외상외과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시와 갈시의 대상이었다고. 펜벤다졸의 복용을 막는 암치료 계통의 의학계는 돈에 미친 집단일 뿐이다.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진짜 효과 있으면 병원, 보험사 절단 나갔다.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지도. 아무튼 효과 있어서 날 받아놓은 사람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자, 놀랍게도 모든 댓글이 이런 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의 주류 여론도 이거랑 비슷해요. 이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펜벤다졸이 암을 고칠 수 있는 값싼 명약인데 의사들이 이 값싼 명약이 나오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이 약의 효과를 알면서도 연구개발을 안 하고 있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의 요지죠.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의학적인 반박은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을 비롯한 분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셔서 제가 더 첨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적 반박을 해도 이분들은 어차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의사들은 암에 안 걸릴까요? 제가 전공이 아이러니하게도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 혈액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 본인이 더 자신의 예우를 잘 아셨지만 끝까지 의학적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최선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신 거죠. 비단 의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형제, 친척 누구든 암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 신비의 명약이 있는데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동료들의 밥벌이 때문에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걸 좌시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건 의사로서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인 거겠죠. 두 번째, 의사들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속일 만큼 단합이 잘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개인의 명예와 영달이 엄청난 가치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약을 개발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노벨의 약상을 탈 수 있는데 그깟 딴 의사들의 밥벌이 때문에 그걸 안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좁은 의국 내에서도 더 나은 수술법이 이건지 저건지로 싸우는 게 의사들의 생리예요.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인 거죠. 인류를 구할 만한 명약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먼저 연구해서 내 업적으로 만들까를 생각하지 다른 의사들의 밥벌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세 번째,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펜벤다졸의 값이 싸니까 이게 신비의 명약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개발하면 기존의 비싼 항암제 시장이 다 죽어버리니까 일부러 개발을 안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세상에 제약회사가 하나만 있습니까? 만약 펜벤다졸이 정말 항암제로 임상시험을 해서 세상에 딱 내놓았을 때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명약이라면 딴 제약회사가 망하던 말던 임상시험 먼저 해서 깃발 꽂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제약사가 다 담합해서 위아더 원을 외치며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을 늦추고 있다고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 걸까요? 네 번째,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산정특례라고 해서 대부분의 암치료의 95%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암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치료비가 저렴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가성비는 감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 치료비의 95%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암 검진 같은 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 치료에 들어가는 건보료를 아끼기 위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문케어 덕분에 건보료가 엄청나게 상승한 마당인데 암을 간단하고 싸게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다섯 번째, 또 하나 대표적인 오해가 구충제로서의 펜벤다졸 가격과 항암제로서의 임상시험을 거친 후 펜벤다졸 가격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피나스터라이드란 물질은 5mg으로 정제하면 절비성 비대증 치료제가 되고 5분의 1 용량인 1mg으로 만든 약품은 탈모 치료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5분의 1 용량인 탈모 치료제용 피나스터라이드가 가격이 훨씬 비싸요. 약값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설명하긴 못하지만 적어도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이 고용량으로 항암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약 처가가 난 뒤에 항암제 용량으로 판매가 된다면 가격이 개구충제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충제 값으로 모든 종류의 암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은 적어도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을 꺾으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펜벤다졸을 사용하시는 거 의사로서는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병원 치료만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초기암 환자들까지 유튜브를 보면 펜벤다졸 복용을 시도하고 있어요. 항암이라는 건 몸무게와 신기능을 비롯하여 간 수치부터 혈구 수치까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항암제의 용량이나 투약의 타이밍을 조절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펜벤다졸 복용으로 예상치 못한 간독성이나 골수 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에서의 항암 프로토콜만 따라갔다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었던 암도 결국 항암 스케줄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암이 걷잡을 수 없이 전이되거나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항암제들은 수많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으로 검증이 된 좋은 약들입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도박을 하지 마세요. 이전에도 찾아보면 펜벤다졸 같이 말기암 환자들이 혹할 만한 것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숙이나 간증으로 시작하여 일부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로 이슈가 되고 시간이 지나 이게 마치 신비의 명약인 듯이 살이 점점 붙고 점점 종교화가 되죠. 그리고 결국 대부분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고 시간이 지나 해프닝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런 것들은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항상 새로운 희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줍잖은 데이터로 선동에 가까운 영상을 찍어 이런 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주는 그런 분들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주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라고 하시며 영상 조회수나 인기를 위해 펜벤다졸 복용을 권유 아닌 권유를 하시는 일부 의료인분들 본인의 행동이 정말 환자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들 어디론가 다 숨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역사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저 역시 그 생명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세요.